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독일에 거기서도 미네네 그 중에서도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BMW 테스트 트랙이 위치한 논밭입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BYD 그 유명한 BYD의 아토3라는 차량이에요. 뭐 BYD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중국 회사고요. 그리고 전기차로 오면서 워낙에 유명해져가지고 야 BYD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. 원래 전기차만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. 내연기관차도 만들었고 그리고 PHEV 차량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. 그리고 이 아토3가 나오기 이전까지의 BYD 차량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한 대도 없었어요. 왜 이 BYD에서 나온 전기차들이 몇 대 있는데 걔네들 전부 다 이 아토3 이전에는 전부 다 내연기관 그것도 PHEV 차량들을 개조해서 전기차로 나온 그런 차량들이었다는 거. 바꿔 말해서 이 아토3는 BYD에서 나온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다 라는 뭐 그런 차입니다. 그리고 이게 뭐 한국에 들어오니 많이 판매량을 뭐 테슬라를 앞질러니 많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차량인데 뭐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이게 이건 중국집에서 잡탕밥을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잡탕을 만들진 않겠어. 최종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곳은 BMW 차량들이 이제 잔요철들을 테스트하는 구간이에요. 그래서 지금 보면 뭔 땅이 있다고 생겼나 했는데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. 일부러 우리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도로 땜빵 이런 데 있잖아요. 땜빵 그 땜빵을 전 도로에 걸쳐가지고 이제 풀 땜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로의 경계가 이어지는 지금 그런 미세한 업앤다운이 계속해서 일어난 그런 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행을 하면서는 어쩌면은 이 고속주행 상황에서는 가장 극악의 조건이거든요. 그런데 요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다. 물론 중국 차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 라는 거를 깔고 타본 것도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대 이상으로 일단 잔요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걸러준다. 자,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요 딱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. 코나, 니로 정말 딱 비슷한 느낌이에요. 50km에서 가속 100. 뭐 그런 듀얼 모터 전기차들의 뭐 어마어마한 가속력을 보여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뭐 나름대로 괜찮은 가속력을 보여주는데 예전에 제가 쌍용 그 코란도 이모션을 리뷰하면서 이 전기차로 다들 넘어오면서 이 파워트레인의 운행 질감, 주행 질감이 너무 급격하게 다같이 상향 평준화가 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. 왜냐면 전기차가 되면서 이제 뭐 엔진도 필요 없어, 뭐 미션도 필요 없어. 이제 적어도 내연기관 차들이 진짜 막 100년 가까이 연구해온 이 엔진과 미션에 담겨있는 이 노하우들 있죠. 이건 이제 의미가 크게 없어졌단 말이에요. 더 이상 이렇게 출발할 때 변속이 빠를 필요도, 변속이 똑똑할 필요도, 저 RPM에서부터 토크가 풍부하게 나와야 될 필요도 모든 게 다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. i7 들어오시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급격하게 상향 평준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BYD도 마찬가지 아닌가. 정말 순식간에 한꺼번에 많이 퀀텀 점프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중국 차라고 해서 무시했던 게 살짝 선입견이 조금은 깨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고속으로 올라왔을 때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. 단지 안락한 느낌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아이오닉 5랑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속도가 좀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코너를 좀 찔러 넣거나 아니면은 급차선 변경을 하는 모션을 줬을 때 코나나 니로랑만 같이 비교를 해놓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스티어링 휠을 좀 과격하게 확 꺾었을 때 만들어주는 이 느낌은 좀 똥이다. 진짜로 그냥 한 박자 늦다가 아니에요. 그냥 한번 탁 움직이는 순간 뭔가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연속으로 따닥 치면은 그 다음 모션이 잘 안 꺾여 들어와 차가. 그러니까 평상시에 누가 그걸 뭐 그렇게 운전을 하겠냐 뭐 하지만서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운전하면서의 안정감이나 고급감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정말 뭐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뭐 꼭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라도 지금 이렇게 크게 돌고 돌다가 다시
이렇게 꺾고, 이 와중에도 차가 좌우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가 다시 이제 원복이 될 때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게 싹 들어와줘야 되는데, 얘는 뭔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 뭔가 약간 라텍스 침대 같은 느낌이거든요. 이거 빨리 안 올라와주면 안 되는 거거든, 이거는. 네, 그러다 보니까 좀, 네, 그런 좀 이 불쾌한 느낌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고속 안정감 그냥 갖다, 네, 버렸다. 뭐 가속력 같은 부분은, 네,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코나 니로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완전히 정지를 했다가 출발을 하는 상황에도 출발할 때의 가속력은, 네, 그 코나 니로만도 못하다. 답답하다. 그리고 이게 브레이킹이 또 좀, 네, 별로거든요.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속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담력이 느껴지지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을 만드는 그런 운전이 좀 힘들다.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, 얘는 그게 지금, 네, 그 저속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브레이킹 느낌이 이렇게 담력이 일관되지 않고, 그리고 또 누를 때 그 담력이 좀 이렇게 빡빡해지는 느낌이 어느 정도 묵직한 느낌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벼운 용수철 밟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버리면은 이게 운전하는 사람 본인한테도 좀 이렇게 승차감이 안 좋은 요소로 좀 다가올 수 있고, 옆에 타 있는 사람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문제고요. 이 자동차의 좀 이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, 네,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. 자, 차를 좀 세워놓고 요 실내 보면서도 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, 잠깐 좀 세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그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, 이게 이렇게 열 때 이렇게 당기는 거죠. 이렇게 당기면 열리는 건데, 가운데 또 이렇게 동그랗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거든요. 참 뭐라 말하기 참 힘들다, 이거는.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으로 좀 이제 살짝 또 내려와 보면은, 네, 요거는 이제 이게 심지어 또 이 각 줄마다 음이 좀 다르거든요. 혹시 여기 이 볼트를 좀 조이면 그 장력을 조절해가지고 그 악기들도 우리가 왜 지금 튜닝해가지고 막 쓰잖아요. 그래서 저거 혹시 튜닝을 해서 쓰는 건가 했는데, 네, 뭐 볼트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. 뭐 이거 참 신선한 아이디어는 참 좋았다. 그리고 참 요것만 봐서는 누군가를 베낀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래도 좀 독창적이죠. 보통 보면 중국 차들은 다 무언가를 다 베끼거든요. 그런데 적어도 얘만큼은 베낀 것 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이상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뭐, 예. 자, 그리고 휠은 현대스럽죠. 네, 현대스러워요. 자, 그리고 안으로 타서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면, 차에 타서 그래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, 네, 요 디스플레이죠. 어디서 많이 봤죠? 테슬라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차의 가장 큰 어그로 포인트, 예, 그렇죠.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안쪽과 바깥쪽이 따로 나와요. 요거는 좀 굉장히 좀, 네, 이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 미치겠는 게, 지금 요 패턴이죠. 요 패턴. 요게 실제로 만져보면 요즘에 그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무슨 천연 뭐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뭐 소재다 딱 만지면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런데 이거고 저거고를 다 떠나서 디자인이 무슨, 이게 지금 수족관 이게 뭐 이게 또 이게 무슨 고래 배뜨기도 아니고, 네, 그래서 디자인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. 그리고 요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하나를 테슬라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테슬라처럼 이 하나에 몰빵을 때리진 않았고, 이쪽에다가 이제 ID4처럼, 네, 클러스터 컬럼에다가 계기판을 하나 더 붙여놨죠. 근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아요.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내가 아무리 내리든 올리든, 물론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폭이 좀 이렇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, 어쨌거나 컬럼에 이렇게 클러스터가 붙어있게 되면은 내 어깨 편하게 좀 자유주제로 움직여도 이 클러스터의 내용들이 스티어링 휠에 가려가지고, 네, 좀 뭐 내용을 가리지 않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게 좀 너무 덜 움직여서 조금 아쉽고, 그리고 요 기어 노브는 누르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파킹 요건데, 딱 전형적인 아우디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왔고, 요 아래에는 그 BMW의 스타트 버튼을 가지고 왔죠.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좀 지프의 느낌이 또 좀 보이는데, 이렇게 닫고 열고 닫고 열고. 그럼 이 위에 이건 뭔데? 이건 좌우 방향만이고, 이거는 열고 닫고 열고 닫고. 이게 좀 열고 내릴 때도 좀 좀 투박한 느낌인데, 뭔가 장난감인가 이게, 약간 좀 뭐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드는, 네, 그런 부분이 좀 있고.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이 안에 컨텐츠들을 좀 한번 또 보면은 3D 이미지가 나오는데, 뭐 나름대로 속도도 빠르고요. 이 주변 환경 만들어주는 레이아웃도 나쁘지
아는 것 같아요.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가 그 스펙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배터리 사이즈가 60kWh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연비를 좀 한번 보면요, 이 차가 지금 누적 주행거리 1400km거든요. 1400km 동안 누적이 된 게 23.3kWh per 100km예요. 그러니까 4.29거든요. 그러면은 그 유저블 배터리 사이즈 뭐 이렇게 마진을 따로 생각을 안 하고 60kWh를 전부 그대로 다 쓴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257km인데 나중에 뭐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속초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차종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수준이 이제 딱 나올 것 같기는 한데, 어쨌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누적 주행거리의 연비만 봐서는 배터리 사이즈 60을 그대로 다 갖다 곱해도 200 중반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. 뒷자리 타볼까요? 뒷자리는 뚱매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자세로 딱 앉으면 이런 그림이 나와줍니다. 엉덩이를 좀 빼고 앉으면 뭐 머리가 또 들어가기는 하고요. 이 좌석의 높이 자체는 어때? 좀 나한테는 낮은 감이 있는데 괜찮아. 자, 그리고 트렁크 공간 뭐 살짝 보여드리면 차량의 외관 사이즈에 비하면은 좀 많이 작다는 느낌이 일단 첫 번째로 확 들고요. 그리고 좌우폭이나 뎁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1세대 코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다만 이 바닥 밑으로 이 썬큰의 공간이 이제 상당히 좀 더 넓다는 거. 자, BYD 아토3 뭐 이런 차입니다. 자, 이 차 안에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구매할 의향이 있냐? 그런데 지금 얘가 한국에 만약에 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신형 코나도 또 전기차가 나오는 마당에 아이오닉 5까지는 뭐 갈 것도 없을 것 같고, 보조금까지 받아서 3,000에 딱 끊어주면은 살만하다. 하지만 가성비고 이거고 저거고 다 떠나서 저는 이 차를 절대 안 살 것 같습니다. 빌드 유어 댐스는 참을 수가 없어.